이건 제 캐릭터고요. 제 캐릭터 이름은 선잉입니다. 저는 07년생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07년생이 16살이고 그리고 캐릭터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꾸며놨는데 저도 이게 다 제모로 구매를 한 거고 이게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40잼이면 거의 3,000원? 옷 하나에 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 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막 그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옷을 바꿔서 올려요. 근데 이게 잼 나눔이 엄청 핫한 이벤트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걸로 이제 피해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내가 잼 줄 테니까 뭐 좀 달라 아니면 뭐 너 개인정보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 연락 왔어요. 보톡할 수 있냐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술은 몇 번 마셔봤어요? 별로 안 마셔봤어요. 같이 술 한잔 해보실래요? 자,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뭐 둘이 마시다가 둘이 입맞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봤어요? 성인이시고 저는 학생이라서. 쌤들 저 진이한테 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귀기로 했잖아요, 어제부터. 갑자기 섹스할 거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자위 보고 싶어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가슴 크냐고 물어보더니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달래요. 모든 대화 흐름이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이 정도는 보내도 되는 걸까?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그렇게 조종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수법이 너무 저희 눈엔 보이는데 이게 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너무 같아? 그래서 저번에도 뭐지 영상 보내달라고 했을 때 오빠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오빠가 됐어 알겠어 하고 와 오빠 왜 그래 달래주니까 그럼 사진 보여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너 화면 보여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제가 10대면 그래도 나 좋다고 해준 사람이고 나한테 사귀자고 했던 사람인데 이 오빠가 갑자기 단답하고 하면 저는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 진짜 제페토가 온라인 그루밍을 하기 진짜 딱 좋은 공간이긴 해요, 플랫폼. 그냥 진짜 오픈 채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게임 요소만 있는 셈? 더 친해지기 쉽잖아요, 게임이니까. 딱 이렇게 내 캐릭터도 있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메타버스 공간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당연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 해서 성범죄겠구나 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프로그램들, 특히 제페토 같은 경우는 주된 이용층이 10대 청소년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어른들이 이용을 하면 이게 피해라는 거를 금방 인식을 할 텐데,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피해가 있어도 제대로 신고도 안 되고, 거의 여학생들이 한 7, 80%이고 그리고 거의 연령대가 초등학교로만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채팅방에 이미 뭐 초등학생들 모여라, 뭐 11살 모여, 10살 모여라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목적을 가진 사람이. 사회 전반의 논의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판례들은 좀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해서 보내도록 한 행위, 그리고 제페토에서 만난 이용자를 외부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제 성범죄까지 간 행위,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디지털 환경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더 쉬워진 거죠. 이제 익명이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바타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이기 때문에 더 쉽죠. 가해자 인적사항을 보면 뭐 가족, 친척, 친구, 뭐 지인, 뭐 그다음에 낯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분류가 있어요.
그때 친구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세하게 물어보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아니면 뭐가 친구냐는 시기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 아이들은 온라인에서의 삶이 훨씬 더 주 무대인 것 같아요. 저는 26살이고요. 랜덤 채팅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저는 되게 평범한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라고 밝히는 순간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뭐 예쁘다, 뭐 귀엽겠다, 뭐 키만 말해도 뭐 귀엽다, 뭐 뭔가 이게 관심 받는 거라고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슴 사진 같은 거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슴 보여줬으면 이제 성기도 보내달라. 성기도 어떻게 찍어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너 너무 좋다, 너 너무 매력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라고 하면서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귀어서 좋았다는 게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그냥 친한 사람이 생겼다? 그냥 그 정도? 마음 깊이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좀 친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우리 둘이 특별한 짝꿍이야. 예.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이성 간에 특별한 짝꿍이고 어떤 데이에는 뭐를 챙겨주고 이러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 사이. 남들은 모르는 우리끼리만 서로 챙겨주는 사이야라고 하는 게 초등학생들이 사귄다는 개념이죠. 양육자들도 어른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게 막 삼촌 왔다 가시네. 인사해. 삼촌 사랑해요 해야지. 할머니 사랑해요 해야지. 이런 거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연령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쓰는 말이고 그 성인들이 생각하는 의미랑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성행동 내지는 범죄로까지 보일 수 있는 성행동을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든 애들이 생각할 땐 또 다른 용어의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요. 뭐 친구가 하면 더 생기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하는 게 이제 가해자들의 언어인 거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일반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언어인 거죠. 사건 당시에는 14살이었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를 못 갔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도 안 하고 뭐 그럴 때였어요. 아이는 이제 인터넷에 휴대폰만 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이가 방에 즈음에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휴대폰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뭔가 이상해 느낌이 넘어와가지고 휴대폰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연인 관계로 딱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챙겨주는 거나 뭐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게끔 가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해결하려고 어딘가에다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피해가 너무 커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액수를 불려서 20만 원 이렇게 하고 당장 안 하면 자기가 맞아서 죽을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나중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갔죠. 온라인 그루밍에서 가장 기가 막힌 포인트가 이 가해자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가 협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의 제1 보호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르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부모가 알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마팔 그 팔로우 수를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팔에 굉장히 예민하고 뭐 팔로우를 해주겠다 하면 엄청 좋아하고. 나도 섹시하고. 아니 막 붙어요. 제 캐릭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3이잖아. 나이 더 많아? 아니, 지금도 만지고 있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답하면 되지. 말하기가 쑥스럽지.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그렇다. 가슴하고 같이 만지고 있어? 근데 나랑 이런 통화했을 때 내가 조금 어리니까 그러게 말이야. 괜찮나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네. 그렇지. 괜찮아?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안 만나면 괜찮겠지? 그렇지. 프레는 정말 칼 같아요. 오늘 이제 톡 그만할까? 라고 하고 마지막에 꼭 내용을 다 지우래요. 아 진짜요? 아까도 내용 다 지우라고 해서 제가 왜 지워야 되냐고 하니까 성적인 내용이니까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페토를 매개로 해서 오픈 채팅이라든지 뭐 SNS 메시지로 넘어가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범죄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정말 똑같습니다. 성착취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아동 성착취, 성폭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이 랜덤 채팅의 시스템 업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봤을 때 예전에 그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 보도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알선자들의 집단하고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디지털 혐오죄에 관련돼서 사실 제일 좀 문제는 이 사업자한테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기술을 규제하는 것들이 항상 장벽에 가로막혀요. 산업 측면에서의 어떤 반발이나 반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차단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 자체가 더 이상 발달이 안 된다. IT 이거 중요한데 안 되고 있다. 이 서비스 제공자들, 기업의 그 사회적 책무를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제도화하고 법제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네도 책임이 있다. 가해자 정보를 당연히 운영자들은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지난번에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그 가해자 정보를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뭐 대단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 주겠다. 그 거절당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그걸 못 잡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은 사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완전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플랫폼 사업자하고 그 저희가 이제 영장 압수수색 영장들 집행을 할 때 이러한 그 정보 확인에 대한 협조,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좀 더 빠른 정보를 받기 위한 사법 공조의 그 24시간화 이런 것들이 좀 더 되면 수사하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